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는 중국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딥시크 같은 중국의 핵심 AI 기업들이 엔비디아 H200 칩을 제한적으로 다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처음 들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이야기 아닌가? 맞습니다. 겉으로 보면 엔비디아 뉴스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셔야 합니다. AI 서버는 GPU 하나만 꽂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GPU가 들어가면 그 옆에 메모리가 붙어야 하고요. 서버용 D램이 필요하고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올 SSD도 필요합니다. NAND도 연결되고요. 서버가 늘어나면 전력도 필요하고 열을 잡는 냉각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AI 기업들이 다시 고성능 칩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단순히 엔비디아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뒤에 붙는 메모리, 저장 장치,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이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물론 HBM 중요합니다. 요즘 반도체 이야기에서 HBM 빼고 말하기 어렵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HBM만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D램도 있고요. NAND도 있고요. 서버용 SSD도 있고요.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같이 봐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AI 칩 이슈를 단순히 엔비디아 호재로 보지 않겠습니다. 중국 AI 수요가 다시 열리면 삼성전자 메모리 판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딥시크 같은 기업들이 다시 움직이면 삼성전자가 봐야 할 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흐름이 HBM을 넘어 D램, SSD, NAND, 전력 인프라까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걸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AI 시장을 쉽게 봐야 합니다. 중국에는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바이트댄스도 있고요. 딥시크도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클라우드와 전자상거래, AI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과 추천 알고리즘, 컨텐츠 플랫폼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굴리는 회사죠. 딥시크는 AI 모델 쪽에서 계속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AI를 키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좋은 AI 모델도 필요합니다. 개발자도 필요하고요.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서비스를 돌리고 이용자가 질문할 때 답을 만들어내려면 연산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엔비디아 H200 같은 칩이 나오는 겁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수출 규제 때문에 고성능 AI 칩 확보가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미국이 일부 중국 기업의 H200 판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움직여도 중국 내부에서는 외산 칩 의존을 줄이려는 분위기가 같이 있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칩을 쓰고 싶으면서도 계속 미국 칩에만 기대기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가 더 복잡합니다. 중국이 주요 AI 기업들에게 제한적으로라도 H200 구매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 중국 AI 수요가 완전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중국 시장이 완전히 다 열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한적, 이겁니다. 구매가 허용되더라도 물량은 제한될 수 있고요. 요청한 만큼 전부 들어가는 구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승인이 나더라도 일정한 통제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다 열렸다, 이렇게 보면 너무 앞서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별 의미 없다로도 보면 안 됩니다. AI 산업에서 핵심은 수요입니다. AI 기업들이 계속 연산 장비를 원하느냐,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어지느냐, 고성능 칩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계속되느냐, 이걸 봐야 하는데 중국 AI 기업들의 H200 확보 움직임은 이 질문과 연결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여기서 봐야 할 건 GPU 그 다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AI 칩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엔비디아만 봅니다. 당연합니다. 엔비디아가 AI 서버의 중심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주라면 질문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GPU가 들어가면 그 옆에는 뭐가 붙느냐? AI 서버가 늘어나면 메모리 수요는 어떻게 되느냐? 중국 AI 기업들이 다시 장비 확보에 나서면 서버용 D램, SSD, NAND 수요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이 흐름이 삼성전자 실적과 시장 평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봐야 합니다.
AI 서버는 혼자 돌아가지 않습니다. GPU가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으려면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고요. 대규모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저장 장치도 필요합니다. 학습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그러니까 추론이 늘어나면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이 돌아갑니다. 이용자가 질문을 하고 검색을 하고 영상을 추천받고 광고가 맞춰지고 챗봇이 답을 하려면 서버가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메모리와 저장 장치 수요가 같이 붙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삼성전자는 HBM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D램이 있고요. 낸드가 있고요. 서버용 SSD도 있습니다. AI 서버 수요가 넓어질수록 삼성전자 안에서 볼 수 있는 영역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중국 AI 칩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뉴스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중국 AI 수요가 다시 움직이면 메모리 판도 역시 다시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그 흐름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중국이 H200을 산다고 해서 삼성전자에 바로 숫자가 찍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꼭 나눠야 합니다. 중국의 구매 허용이 제한적일 수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기술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엔비디아 칩을 쓰면서도 동시에 자체 AI 칩을 키우려고 합니다. 딥시크도 자체 AI 추론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외산 칩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미국 규제가 언제 다시 바뀔지 모르고요. 수입 허용이 된다 해도 원하는 만큼 충분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두 가지를 같이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필요한 고성능 칩은 제한적으로라도 확보하려고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자체 칩과 자국 공급망도 키우려고 할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에게는 기회와 부담이 같이 있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AI 수요가 살아나면 메모리와 서버 수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자체 칩과 자체 생태계를 키우면 경쟁 구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무조건 호재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의미 없는 뉴스로 넘겨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글로벌 AI 수요가 어디서 다시 움직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움직임이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어떤 파장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중국 AI 이슈를 볼 때 엔비디아 주가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붙는 메모리와 저장 장치 수요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AI 수요가 좋다면서 왜 삼성전자는 바로 크게 인정받지 못하냐? 반도체가 좋아진다면서 왜 삼성전자는 HBM 이야기만 나오면 계속 비교를 받냐? 중국 AI 수요가 다시 움직이면 삼성전자도 바로 좋아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시장은 요즘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 AI 수요가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수요가 삼성전자의 숫자로 얼마나 잡히는지 봅니다. HBM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고객을 확보하는지 봅니다. 서버용 D램과 낸드 가격이 얼마나 버티는지 봅니다. 서버용 SSD 수요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수요를 수익성 있는 물량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 AI 수요가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건 좋은 방향일 수 있지만 이게 삼성전자 평가로 이어지려면 단계가 필요합니다. 중국 AI 기업들이 실제로 H200을 확보한다. 그 장비가 데이터 센터 투자로 이어진다. 서버용 메모리와 저장 장치 수요가 살아난다. 메모리 가격과 고객 주문이 유지된다. 삼성전자 실적 전망에 반영된다. 이런 흐름이 이어져야 합니다. 중간에 하나라도 약하면 시장은 다시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는 단순히 중국이 산다로 끝낼 게 아닙니다. 중국 AI 수요가 삼성전자 메모리의 어떤 영역과 연결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같이 봐야 합니다. AI 메모리라고 하면 시장은 아직 SK하이닉스를 먼저 떠올립니다. HBM에서 SK하이닉스가 워낙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공급망과 연결된 이미지도 강하고요. 그래서 중국 AI 수요가 다시 열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은 먼저 SK하이닉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다른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HBM만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D램도 있고요. 낸드도 있고요. 서버용 SSD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전,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사업이 넓습니다. 이게 어떤 때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테마에 집중된 종목보다 움직임이 둔해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AI 서버 수요가 넓어지고 중국까지 다시 움직인다면 삼성전자의 넓은 제품군이 다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HBM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일반 서버용 D램도 필요하고요. 고성능 SSD도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저장 장치 수요도 커질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키우면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서비스 운영, 추천 알고리즘, 검색, 영상, 광고, 챗봇까지 다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메모리와 저장 장치 수요가 넓게 붙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는 다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늦었다는 말만 붙잡으면 서버용 메모리와 낸드, SSD 그램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물론 HBM 신뢰 회복은 계속 필요합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기회가 HBM 하나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 AI 수요가 다시 움직이는지 볼 때는 HBM뿐 아니라 D램, 낸드, SSD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도 한 종목 안에서만 보면 흐름이 좁아집니다. 중국 AI 기업들이 H200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면 엔비디아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붙는 HBM, D램, SSD, 낸드, 전력, 냉각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 삼성전자에서 끝나는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같은 장비와 소부장, HD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번지는지도 봐야 하죠.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도 이런 흐름을 보시라고 만든 자료입니다. 삼성전자를 무조건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큰 뉴스가 나왔을 때 돈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같이 보자는 자료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 완료 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다시 삼성전자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이슈를 조금 더 깊게 보면 AI 서버 수요의 성격을 봐야 합니다. AI 수요는 학습과 추론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학습은 말 그대로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거대한 데이터를 넣고 모델을 만들고 성능을 끌어올리는 과정이죠. 여기에는 엄청난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성능 GPU와 HBM이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AI가 실제 서비스로 확산되면 추론 수요가 커집니다. 이용자가 질문을 던지고요. 검색 결과를 받아보고요. 영상을 추천받고요. 광고가 맞춰지고요. 기업들이 AI 상담, AI 번역, AI 문서 작업, AI 코딩을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이게 다 추론입니다. 추론이 늘어나면 서버가 계속 돌아갑니다. 한 번 학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계속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장 장치와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넓게 붙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용자 규모가 큽니다.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같은 기업들은 엄청난 사용자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딥시크 같은 AI 모델 기업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만들면 단순히 모델 성능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서비스 인프라도 필요해집니다. 이게 삼성전자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AI 학습용 HBM만 바라볼 게 아니라 AI 서비스가 확산될 때 필요한 D램, SSD, 낸드 수요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 흐름이 커지면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 전체의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 수요입니다.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수요가 폭발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 AI 기업들이 실제로 H200을 얼마나 확보하는지 봐야 하고요. 그 칩이 실제 데이터 센터 투자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 투자가 메모리 주문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국이 자체 AI 칩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딥시크도 자체 AI 추론 칩 개발을 추진한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이 엔비디아에만 기대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복잡합니다. 한쪽으로는 중국이 자체 칩을 키우면 엔비디아 중심 공급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으로는 중국의 AI 인프라 자체가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칩이 엔비디아든 중국 자체 칩이든 AI 서비스가 커지면 서버와 메모리, 저장 장치는 계속 필요합니다. 물론 공급망과 고객 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흐름을 단순히 엔비디아 호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중국 AI 인프라가 커지는지, 중국 자체 칩이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그 과정에서 메모리 수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봐야 합니다. AI 공급망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고성능 칩을 통제하려 하고요. 중국은 필요한 칩을 확보하면서도 자체 생태계를 키우려 합니다. 빅테크는 계속 더 많은 연산을 원하고요. 메모리 기업들은 그 뒤에서 더 빠르고 더 큰 용량의 메모리를 공급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복잡한 판에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보유자분들은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먼저 중국 AI 수요와 삼성전자 실적을 바로 연결해서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AI 기업들이 H200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분명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게 삼성전자 실적으로 바로 찍히는 건 아닙니다.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실제 구매가 확정돼야 하고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돼야 합니다. 그 장비가 데이터 센터 투자로 이어져야 하고요. 데이터 센터 투자가 메모리와 저장 장치 주문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수요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 연결고리를 봐야 합니다. 보유자분들이 앞으로 체크할 건 몇 가지입니다. 중국 H200 구매 허용이 실제로 확정되는지, 허용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딥시크 같은 기업들이 실제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늘리는지, 엔비디아와 중국 자체 AI 칩의 구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메모리 가격 전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서버용 디램, 낸드, SSD 수요가 실제로 좋아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뉴스 하나에 너무 들뜨면 안 됩니다. 하지만 큰 흐름을 너무 작게 봐도 안 됩니다. 중국 AI 수요가 다시 움직인다는 건 AI 인프라 투자 지도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 안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자리를 가져갈 수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더 차분해야 합니다. 중국 AI 칩문이 열린다.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딥시크가 움직인다. 엔비디아 H200이 들어간다. 이런 말은 강합니다. 듣는 순간 뭔가 큰 구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이야기와 좋은 진입 자리는 다릅니다. 이건 꼭 나눠야 합니다. 중국 AI 수요가 살아난다는 말과 지금 아무 자리에서나 삼성전자를 사도 된다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확인해야 할 게 많습니다. HBM 고객 신뢰 회복도 봐야 하고요. 서버용 디램과 낸드 가격도 봐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도 봐야 하고요. 미국 반도체주 흐름도 봐야 합니다. 중국 정책 리스크도 계속 봐야 합니다. 특히 중국 AI 이슈는 좋은 이야기와 규제 리스크가 같이 있습니다. 중국이 H200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건 수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기술 갈등은 언제든 다시 변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중국 자체 칩 개발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기대감보다 기준입니다. 중국 H200 이슈가 실제 수요로 이어지는지, 메모리 가격이 버티는지, 삼성전자 실적 전망이 좋아지는지, 주가가 이미 뜨거운 자리인지, 눌림을 주는 자리인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무조건 중국 AI 수요라는 말만 듣고 들어가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조심만 하다가 큰 흐름을 놓쳐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기준입니다. 이번 이슈를 더 크게 보면요. AI 반도체 시장은 지금 두 가지 흐름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중심의 고성능 AI 칩 공급망입니다.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기업들이 계속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의 AI 자립과 제한적 개방입니다. 중국은 미국 칩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계속 미국 칩에만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칩은 제한적으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자체 AI 칩과 자국 공급망도 키우려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게 복잡한 겁니다. 삼성전자에게는 기회와 위험이 같이 있습니다. 중국 AI 수요가 살아나면 메모리와 서버 수요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체 칩을 키우면 장기 경쟁 구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규제가 언제든 다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단순 호재가 아닙니다. 글로벌 AI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보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공급망 안에서 메모리, 낸드, SSD,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여러 위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이 흐름에서 실제 숫자를 가져오느냐입니다. 뉴스는 기대를 만들지만 숫자가 따라와야 시장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중국 AI 수요를 볼 때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중국 AI 기업들이 칩을 확보한다. 그 칩이 데이터 센터 투자로 이어진다. 데이터 센터 투자가 메모리와 저장 장치 수요를 밀어준다. 삼성전자 실적 전망이 좋아진다. 외국인 수급이 돌아온다. 이 연결이 살아나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잡아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이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딥시크 같은 주요 AI 기업들에게 엔비디아 H200을 제한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단순 엔비디아 호재로만 볼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메모리, 서버용 D램, SSD, 낸드, 전력, 냉각까지 같이 붙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이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많습니다. 실제 승인이 나오는지, 허용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중국 AI 기업들이 실제 투자를 늘리는지, 미국과 중국의 규제가 다시 바뀌지는 않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과 수급으로 이어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AI 수요가 진짜 오래 가는지 시장이 계속 확인하는 구간에서 중국 AI 기업들이 다시 고성능 칩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건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흐름을 엔비디아 하나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붙는 메모리와 저장 장치,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흐름 속에서 HBM만이 아니라 D램, 낸드, SSD, 서버 메모리까지 어떤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처럼 삼성전자를 볼 때는 엔비디아 H200 뉴스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중국 AI 기업들이 다시 고성능 칩을 확보하려는지 봐야 하고요.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딥시크 같은 기업들이 실제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늘리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 뒤에 붙는 HBM, D램, SSD, 낸드, 전력, 냉각도 같이 봐야 하고요. 외국인 수급, 환율, 미국 반도체주, 코스피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까지 붙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이 자료는 이 종목 사세요, 여기서 파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려고 한 건 큰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가 어디까지 돈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중국 AI 친문이 다시 열리는 흐름이 나오면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까지 돈이 어떻게 퍼질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매수 종목표가 아닙니다. 돈의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섹터도 7개로 나눠놨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시장에서 돈이 퍼질 수 있는 길을 나눠서 보는 겁니다. 파점 기준도 4개로 정리했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이미 뜨거운 자리에서 따라가면 힘듭니다. 중국 AI 친문이 다시 열린다는 말만 듣고 급하게 들어가면 좋은 종목을 사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흐름은 살아있는데 잠깐 흔들렸다고 너무 빨리 포기해도 아쉽습니다. 잠깐 흔들리는 것과 큰 흐름이 꺾이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같이 구분해 보자는 겁니다.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넣어뒀습니다. 내가 삼성전자라는 이름만 믿고 들어가는 건 아닌지, 중국 AI 수요, 엔비디아 H200,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딥시크 같은 말에 너무 흥분하는 건 아닌지, 반대로 잠깐 조정이 나왔다고 공포에 먼저 반응하는 건 아닌지, 외국인 수급을 받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내 비중이 과하지 않은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틀렸을 때 줄일 기준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런 걸 같이 체크해보자는 자료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기대 매매와 공포 매매를 줄이는 겁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바로 흥분해서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고요. 조금 흔들렸다고 아무 기준 없이 던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거래대금, 섹터 확산, 중요 가격대, 장중 체크 포인트를 같이 보면서 대응 기준을 세워보자는 겁니다. 자료는 이북 형태로 보실 수 있게 정리해뒀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를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주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중국 AI 수요도 봐야 하고요. 엔비디아 H200,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딥시크, HBM, D램, 낸드, SSD, 외국인 수급, 환율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붙으면 혼자 매일 다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 자료와 시장 흐름을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곳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중요한 가격대, 장중 체크 포인트, 반도체와 관련 섹터 흐름을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자료와 함께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AI 기업들이 다시 고성능 칩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건 엔비디아 하나로 끝나는 뉴스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메모리, 서버용 D램, SSD, 낸드, 전력, 냉각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이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이 실제로 나오는지,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중국 AI 기업들이 실제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늘리는지, 그 흐름이 삼성전자 실적과 외국인 수급으로 이어지는지 이걸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AI 수요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시장이 계속 확인하는 구간에서 중국 AI 침문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신호는 잡지 않습니다. 이 흐름을 엔비디아 뉴스 하나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있는 메모리 수요, 저장 장치 수요, 데이터 센터 인프라 수요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흐름 속에서 HBM만이 아니라 D램, 낸드, SSD, 서버 메모리까지 어떤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